황영석 정치 칼럼니스트. 전략적으로 실패한 장동혁의 사과 발언. 지난 1월 7일 장동혁 국민의힘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등 중요 사건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1월 말 이내 검사의 구형과 2월 16일경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5부의 판결을 앞두고 윤과 절연은 아닌 계엄에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빠져버린 그의 사과는 계엄 자체가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지만 당시에 제1야당이었던 더민주당의 사법독재 입법과 판사와 검사 등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폭압과 비상계엄을 하게 된 중요 원인으로 부각한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인 당원들과 아스팔트 애국민의 지지를 유보시키고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국힘당 내 탄핵 핵심 세력인 12명과 동조 세력인 25명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42내 국회의원들로부터 보다 명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좀 더 명확한 소신으로 당원들과 애국 우파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혁신과 쇄신을 거듭하여 차기 당대표까지 지속하여 국민의힘과 국회를 변혁시키며 더민주당이 양산한 사회주의적, 반기업적, 반안보적 법률을 모조리 폐지시켜서 국회의 기능부터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대권에 도전하는 장기적 플랜과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했으나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마침내 기진맥진하는 형국이었다. 이전 시대에 비해 조, 중, 동의 메이저 언론과 KBS, MBC, SBS, YTN 등의 방송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마침 유튜브와 카톡과 블로그 등 SNS의 발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첫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실상 국무회의에 없었다는 오염된 증거가 특검의 CCTV로 확인되었고 둘째 곽종근의 의원을 끌어내라가 요원을 끌어내라였고 셋째 홍장원은 체포자 명단이었다는 지렁이 명단이 사실상 가짜였으며 넷째 조지옥 경찰청장의 의원 체포 지시받았다는 증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사실도 특검에서 명백하게 밝혀졌고 다섯째 지난 2025년 9월 11일 수사권이 없는 자에 의한 형사재판은 그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에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각하 혹은 기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판결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형법상 내란이라고 할 만한 사유가 없기에 비상계엄의 필요성은 밝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과 발언은 그동안 쌓아둔 장 대표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기에 다소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 좌우파의 정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우파의 정책적 연대와 결속을 통한 외연 확대를 추진했다면 당내의 태클과 소음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에 대한 최종 제1심 판결까지 우파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물론 이날의 당 쇄신안으로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과 공천비리 신고센터 개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는다면 누구와도 연대 등을 발표했으나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 과정이 보다 더 선명하게 후보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여론조사 전 토론회 등을 통한 명쾌한 대안 제시와 공천 비리를 원천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시대이기에 장동혁 국힘 당대표는 계엄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과를 했고 윤과 절연은 피했으나 좀 더 강력한 카리스마로 무장되기를 소망한다.